그동안 프로축구 광주FC의 보고 체계가 엉망이었습니다. 감독 재계약이라는 중요 사항을 구단 대표나 구단주에게 제대로 된 보고도 하지 않고 특정 부서장이 추진한 걸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나 대구 경북 행정통합도 수장이 바뀌면서 대부분 좌초되고 있습니다. 택시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60대 이상 고령 택시기사들의 사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택시기사의 연령층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안철수, 김기현, 양강구도로 펼쳐질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순천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이준석계 처단한 변호사의 출마란 변수를 맞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과 TBC 대구방송이 공동으로 당권 주자대담을 다음 주 차례로 갖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올 시즌 1부 리그 복귀를 앞두고 있는 프로축구 광주FC의 엉터리 회계와 경영이 드러났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최근엔 감독 재계약 과정에서 특정 부서장이 구단 대표나 구단주에게 제대로 된 보고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엉터리 회계에 기본도 안 된 업무 체계까지 광주FC 구단을 바라보는 팬들의 눈길은 차갑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8일 광주FC 구단이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1년 만에 1부 리그 승격을 이끈 이정효 감독과 2024년까지 재계약을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선수단이 태국 전지 훈련을 가 있는 동안 갑작스럽게 나온 재계약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재계약 합의는 구단주와 대표이사에게 정식 보고도 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새 대표이사가 취임했지만 구단 운영지원부장 A씨는 대표이사 결재도 받지 않고 전지 훈련지에서 구두로 맺은 감독과의 재계약 합의를 보도자료로 냈습니다. 인사권자의 결재도 없이 부서장이 감독 재계약에 합의하고 보도자료까지 낸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이에 책임을 물어 구단은 A부장 등 관련 직원 2명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안 돼 있다는 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 결과를 갖고 대표이사라든지 구단주한테도 보고가 돼야 될 거예요. 구단은 지난 2020년 시간외 근무와 휴일수당 부정수급, 업무추진비 유흥주점 사용 논란 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팬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매년 개선을 다짐했지만 위기 모면령에 불과했습니다. 사규상 이렇게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할 수 없다. 약간 그런 식으로 흐지부지 넘어가면서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제 다음번에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니까. 압도적 활약으로 강등 한 시즌 만에 다시 1부 리그로 승격한 광주FC. 개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엉터리 구단 운영이 선수단의 발목이나 잡진 않을지 팬들의 우려가 큽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민선 7기 광주광역시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도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부울경 메가시티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등 전국적으로 급부상했던 행정통합 시도 역시 대부분 좌초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메가시티 바람이 불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격 제안한 광주 전남 행정통합. 상대방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경제통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냈고 결국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 연구를 광주 전남 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연구원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단계 상생발전 협력, 2단계 경제통합, 3단계 행정통합으로 이어지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목표나 시기가 제시되지 않았고 통합의 필수적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세부적 계획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던 전남도와 시장이 바뀌며 행정통합에 별다른 의지가 없는 광주시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선 8기 들어서며 광주 전남 연구원의 재분리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지원과 중요한 부분은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의 통합으로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자는 행정통합은
지난 2020년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사업을 시작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울산, 경남의 거부로 결국 지난해 말 최종 무산됐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지나며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각 지자체별 이해관계가 너무 커 실제 통합까지 이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민선 8기 상당수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통합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일관성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행정 환경이 바뀌는 데 따라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반면 비슷한 시기 통합을 추진했던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은 최근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통합 논의가 상당 부분 좌초됐지만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할 대안 마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주제로 최근 간담회를 진행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서로에 대한 아쉬운 평가를 내놨습니다. 강 시장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발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고 상호 간의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간담회 소회를 전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논평을 내고 행정과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강 시장을 향해 광주 공동체의 성공을 위한 민선 8기 광주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강 시장과 시민단체는 복합 쇼핑몰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의 잘잘못만 따지면서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알고 보니 사고 전력이 있는 70대 중증 질환 고령자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고령 택시기사들이 낸 사고가 택시 교통사고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택시기사의 연령층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70살 택시기사가 보행자와 주차 차량을 연이어 덮쳐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77살 택시기사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숨졌고 승객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고령 택시기사가 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광주 지역 택시 사고를 살펴보면 개인 택시 사고의 75% 이상은 60살이 넘는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법인 택시의 경우도 60살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가 60%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고령 택시기사 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택시는 완전히 홀대를 받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거 장사 택시 기사를 하려는 사람이 있겠어요. 갈수록 고령층이 더 늘어나고 있죠. 왜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수입이 안 돼요. 실제로 법인 택시기사 중 60살 이상 운전자는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만 65살 이상 택시기사는 연령에 따라 자격 유지 검사를 1년에서 3년 사이에 받아야 하는데 판정 기준이 낮은 의료 적성 검사로도 대체할 수 있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 적성 검사 재표준화를 실시해 치매 선별 검사 기준이 신설하고 혈압과 혈당 검사 적격 기준치도 상향합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택시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 적성 검사 재표준화를 실시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지난 16일 보행자와 차량을 들이받은 택시기사가 70대 중증 질환자였고 사고 전력이 있었다는 KBC 보도와 관련해 광주 남부경찰서가 해당 택시기사에 대해 운전면허 수시 적성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번 주 중 전남 운전면허 시험장에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올 경우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김기현 두 의원의 양강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순천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이준석계 천하람 변호사의 출마 선언도 전당대회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KBC 광주방송은 TBC 대구방송과 공동으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에게 정치 현안과 지역 이슈에 대해 듣는 대담 방송을 마련합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철수 의원은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내년 총선 승리의 최상의 조합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과 그리고 과학기술인 출신의 그 당대표가 있게 되면은 정말 그것은 최상의 조합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 수 있는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 수 있는 대표로 저 김기현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당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윤상현 조경태 의원, 강신업 변호사도 후보 등록을 한 가운데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의 출마 선언이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뿌듯하고 뭔가 자랑스러운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당대표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천 변호사가 어느 정도 표를 얻느냐에 따라 당내 개혁보수 표심과 비윤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 변호사의 출마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호남과 무관한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는 조금이나마 불식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당원 수는 1%일지 몰라도 유권자 수는 10%고 그 10% 내에서의 약진 결과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당권 후보들이 호남에 대한 보다 어떤 폭넓은 관심과 또 민심에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KBC 광주방송과 TBC 대구방송은 공동으로 국민의힘 당권 주자에게 듣는다 특별 대담을 마련합니다. 김기현 의원편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6일 오후 5시 40분, 안철수 의원편은 화요일인 7일 오후 5시 40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5.18 행사 예산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과 6월 5차례에 걸쳐 5.18 행사 예산 가운데 16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5.18 기록관 직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행사 예산으로 미리 결제해둔 식당에서 사적인 모임을 갖거나 행사에 필요한 물품인 것처럼 속이고 다른 물품을 산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새벽 시간대 50대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해남군 북평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가 숨졌고 차량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운전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새벽 시간대 화로 유통센터와 배터리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2동이 탔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광주광역시 용두동의 한 화로 유통센터에서 불이 시작돼 건물 한 동을 모두 태운 뒤 불이 옆 건물인 배터리 보관창고로 번져 건물 한 동 일부가 탔습니다. 이 화재로 소방서 추산 약 2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립대가 유령 학생들을 허위로 등록해 학생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전남의 한 사립대학이 교육부 평가에 대비해 허위로 신입생들을 등록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달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해당 사립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정원 미달에 따른 감점을 피하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 대학에 학적은 두고 있으나 등교 이력은 없는 학생들을 허위 등록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